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수바둑 인사 올립니다. 예. 오늘은 그 타이점에서 이제 사단 두시는 고수님이시죠. 예. 고수님이 이제 저한테 대국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스럽게 젖바둑 2점 깔고 한번 둬봤습니다. 제가 뭐 반면으로 7집 이겼으니까 뭐 젖바둑이니까 그 공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단님께서 돌을 거뒀어요. 그래서 뭐 형태는 뭐 불계승이지만 뭐 거의 젖바둑 치고는 좀 박빙이었습니다. 젖바둑인 경우에는 하수가 아무래도 쫄고 두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두게 되고 또 그러다가 꼭 어디서 한두 군데에서 죽어요. 예, 예. 거기서 보통 승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수님들하고 둘 때는 뭐 소극적으로 뭐 둘 수밖에 없으면서도 어디서 죽는 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수님들하고 이렇게 둘 때는 가급적 좀 폐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폐가 나오면 이제 머리에 쥐나기 시작하고 어지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두면서 아무래도 고수님하고 두는 바둑이라 뭐 전략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어떻게 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쫄고 두면은 뭐 바둑 자체가 싱겁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공격할 때는 공격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초반에 상변에서 조금 뭐 한 20집 가까이 있나요? 한 15 정도를 또 뜯기고 나니까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했는데 또 끝까지 한번 더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젖바둑이죠. 예, 실제적으로 뭐 호선을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고수분하고 그냥 2점 깔아갖고 단면으로 7집이면은 흑에게 또 아니 그 백에게 공제가 아니 흑에게 공제가 있다면은 뭐 7집이면은 반집 승부 아니겠습니까? 반면으로 아니 그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젖바둑은 정선이니 그 뭐죠 그 공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 고수분들도 고수님도 그냥 뭐 더 이상 해볼 데 없다 해서 그냥 깔끔하게 돌을 거두시더라고요. 예. 그게 좀 고수분들과 우리 하수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만방으로 깨져 있으면서도 막 끝까지 떼쓰는 바둑이 있고 또 이렇게 초밥빙에서는 끝까지 뒀다가 걔가 뭐 반집승 이렇게 나오면은 걔가 거절 해갖고 다시 어디 둘 데 없나 해갖고 막 아무데나 막 한번 둬보고 그러다가 또 막 반집이나 한 집반으로 지면은 이제 열받으니까 막 시간 질질 끌다가 그냥 시간 패하고 막 그 중간에 막 나가버려 갖고 접속 장애패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기력이 타이점 기준으로 한 2급 정도 좀 잘 뒀을 때가 뭐 1, 2단 한 1급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2급, 3급 분들하고도 뭐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급한테도 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둑이.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 하수로 갈수록 그렇게 떼쓰는 바둑이 좀 많아요. 그러면 바둑 한 수 딱 두다가 이제 기분이 잡쳐갖고 바둑이 2개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바둑은 저는 알기로는 하얀 그 모시적산 있고 그 부채질 탁 하면서 정자에 앉아서 예? 두는 우리 동양의 전통 신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두면은 내가 이런 바둑을 왜 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가 고수님들한테 배워야 할 건 뭐 여러 가지 수도 수지만 그 바둑을 두는 그 자세도 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별로 소개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고수님하고 도달하는 점에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젖바둑 제가 흑이죠, 당연히. 2점 깔고 두는 바둑입니다. 대부분 고수님들은 이렇게 초반에 보석을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뭐 2립 3전에서 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한 칸 더 벌렸죠. 그게 이제 아무리 이제 젖바둑에서는 흔히 조금 이렇게 한 칸이라도 더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젖바둑이니까 이제 집을 좀 뺏겨 있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네. 예, 여기도 역시 한 칸 더 벌려서 100은 이제 좀 더 크게 벌렸고요.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당장에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침투하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침투해도 뭐 어떻게 받을까요? 고수님들은 이렇게 해도 가고 찌르고 맞고 그리고 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는 척 하고 백차례죠. 참 이렇게 했을 때 뭐 당연히 있고 넘어간 척 하고 막을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살 수는 있겠죠. 흑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백이 틀어 막는다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또 축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상변에서 흑이 살더라도 뭐 꼭 눌려가지고 여기서 당장은 못 끊겠다, 그죠? 이렇게 당장은 못 끊네요. 예? 참 내가 지금 몇 차례죠? 백은 뭐 이렇게 뭐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누르면 당장은 못 끊죠. 그래서 이제 백이 한 번 더 밀고 또 나가고 또 세전머리니까 한 번 더 나가더라도 아무튼 여기서 흙이 살더라도 이건 뭐 완전히 외곽이 딱 싸발려 갖고 이건 별로 뭐 그래서 좀 허점을 주고 벌려도 사실 바로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수인 제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우상은 좀 잡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건 클릭 미스였어요. 이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한 칸 띄어야죠. 당연히 한 칸 띄어야 되겠죠. 제가 뭐 고수하고 두면서 이렇게 두 칸씩이나 뛸 리가 없죠. 뭐 상대가 하수라면 몰라도 4단이면 저한테는 뭐 한 3단급 이 정도 고수신데 서너 단급 이 정도 고수신데 이건 제가 클릭 미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고수하고 두는데 이런 클릭 미스가 나와가지고 김새다 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상변의 흙을 저걸 살리려고 했던 게 제 생각에는 백도 여기서 좀 뭐 약점이 있어서 패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저도 뭐 패로 맞서야 되는데 보면은 초반이다 보니까 어디 뭐 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포기를 했어요. 상변에 흑 5점을 포기를 했어요. 이제 하고 백도 저기 좀 약점을 지켰고요. 그래서 이거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백이 뭐 이렇게 뭐 이런데 딴 데를 갔다고 하면은
이게 축이 되나요? 축이네. 가스고. 축 아닌데. 축도 아니. 한 번 가스고 한 번 더 모나? 더 모으면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한 번 더 모을 수는 없고 바로 흑인데 이게 뭐 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축은 아닌데 어찌됐건 고수분이 뭐 지켰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안 지켜도 될까? 좀 더 큰 자리에 가셔도 상변에 여기 흑은 2점이면 잡히니까 좀 저건 고수님이지만 좀 느슨하게 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살기 급급했다고 할까요? 고수님 만나면 아무래도 바둑이 위축이 됩니다. 뭐 아이고 뭐 판세를 보고 뭐 어디를 보고도 아니고 그냥 어디 뭐 잘려갖고 죽는 데 없나 해가지고 예. 여기는 뭐 괜찮죠. 괜찮죠. 예, 괜찮죠. 여기는 예, 자상에 이건 끊어도 뭐 한 점만 줘버리면 되니까 예,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특별하게 이건 소개할 바둑은 아닌데 여기서도 상수하고 둘 때는 정말 여기서도 막 흙이 이렇게 욕심내서 이렇게 지켰으면 백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안 막을 수 없잖아요. 뭐 그럴 때 여기 있기만 해도 뭐 백이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예, 아다리 있으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뭐 좌하가 내 흙 집이 완전히 백한테 안방을 다 뺏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하 좀 줄 거 주고 우변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갔죠. 여기를 침투를 제가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이전에 침투 전까지 한번 형세 분석을 한번 봐볼까요? 이 침투 전에 뭐 아직까지는 뭐 메이드 안 된 데가 많아서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반면 8집 유리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리를 제가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죠. 고수를 만나서 잘 둔 겁니다. 어찌 잘 둔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어요. 좀 정신없이 뒀으니까 상대가 고수다 보니까 뭐 그냥 도망가기 바빴고 네, 도망가기 여기서 이제 백이 제 이제 하변의 흙을 이게 이제 차단 고립을 시켰어요. 근데 다행히 중앙에 있는 이 흙하고 연결이 좀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익을 좀 오히려 봐버렸죠. 이렇게 이제 끊으려고 백은 이렇게 끊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제 탈출을 하면서 백도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중앙에 흙하고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에 이 흙이 지금 2집이 없는 곤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수님도 상대도 좀 바둑을 잘못 받았어요. 좀 저를 너무 쉽게 봤을 수도 있겠죠. 예. 쉽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백이 이쪽에 또 약점이 있다 보니까 예. 만약에 백이 만약에 여기를 안 지키고 뭐 이렇게 뒀다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고 한 번 더 미나요? 나가고 이렇게 건너가고 한 번 더 밀까? 이렇게 붙인가요? 아니, 한번 붙여봐야 소용없네요. 예, 하더라도 제가 예, 뭐더 갈 데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해도 뭐 이건 찌르는 순간 이렇게 수가 줄어드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도 이렇게 해도 뭐 아무튼 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여튼 이건. 그래서 백이 거기를 지킬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중앙에 백세점을 이제 장문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에 이제 상변에서 중앙으로 뻗어나오고 하변에는 흙이 우성이 흙이 연결되면서 살아버렸잖아요. 네, 이건 제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흙 반면 세집 유리밖에 안 나오네. 네, 제가 아무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거의 바둑이 끝내기 수준 아닙니까 이건? 예. 둘 때 다 둬가지고 여기서도 뭐 백이 여기를 만약에 안 맞고 예. 만약에 뭐 여기를 잡았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끊고 뭐 여기 뭐 백이 있거나 딸 때 여기를 차단하면 이게 또 통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예. 그렇게 되면은 우하에 좀 제가 내줬더라도 제가 엄청 20, 30 유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개가 돼버리면. 그래서 백은 저기를 막았고 저도 막았고 끝내기 바둑이었습니다. 예. 끝내기였죠. 뭐 여기 고수님도 뭐 더 해볼 때가 사실 없었어요. 여기 이을 수밖에 없고. 네. 예, 우상에서도 좀 제가 좀 이득을 봤어요. 반면 지금 이제 흑이 11집 유리로 나옵니다. 이제 다 끝내기 바둑이죠. 요건 제가 뭐 좀 여기 좀 제가 어거지로 받아갖고 약간 손해 봤어요. 이렇게 여기 우아의 백도 한 집이라 서로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 근데 지금 좁혀와야 될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수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뭐 이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손해 봤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유리를 해서 뭐 바둑이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딱 보시면 뭐 더 둘 데 없습니다. 더 갖고 더 둔다는 건 집 날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상대분께서는
더 둬봐야 지금 현재 열세를 만회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깔끔하게 돌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엄격결에 뭐 젖바르기긴 하지만 타이젠 4단분을 이겼습니다. 아이고 뭐 이기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게 내가 어디서 이겼을까? 고수께서는 젖바르기니까 저를 어디서 조금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둔 거 아닌가 고수님께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젖바르기 두게 되면 어디선가 좀 상대의 큰 돌을 좀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그리고 뭐 그 하수의 그 집 모양을 어떻게든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상대 고수님도 너무 좀 쉽게 두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요즘 그 막 바둑을 엉망으로 두다가 방금 제가 한때 상급으로까지도 떨어졌었어요. 방금 소개한 바둑은 여기 4단분 제가 상급일 때 친선으로 제가 2점 젖바득 둔 바둑이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 시즌입니다. 지금 포르투갈이 2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루과이하고 저희가 1무 1패.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가나가 1승 1패. 근데 가나가 우루과이한테 지금 걔들은 1승 2패가 되거든요. 그럼 승점 3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포르투갈 꺾으면은 우리는 1승 1무 1패니까 승점 4점이죠. 근데 우루과이가 가나가 이겨버리면 우리가 포르투갈 아무리 이겨도 소용없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면 가나는 탈락 확정이 1승 2패니까. 근데 우루과이가 하고 우리나라가 1승 1무 1패예요. 그럼 거기서 골 득실차가 나오겠죠. 지금 게임은 포르투갈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됩니다. 근데 져가지고 만약에 졌어도 2승 1패가 되더라도 가나가 2승 1패로 올라오지 않는 한 조 1위를 뺏길 이유가 없거든요. 포르투갈은.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조 1위를 꼭 해야만 이유는 조 2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포르투갈은 뭐 가나가 우루과이를 뭐 대승을 하지 않은 한 골득실차로 좀 막 3골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이기지 않은 한 1위를 뺏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게임은 동시에 열리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서로 저쪽 지금 상황 어때? 이쪽 상황 어때? 포르투갈이 만약에 우리한테 1대 0으로 한 골이라도 지고 있다면 막 살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포르투갈이 그 완전 주전 멤버를 뺄 수도 있어요. 16강에 이제 올라가서 그 8강 싸움에서 전력을 이제 좀 보강하려고 좀 휴식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루과이하고 가나는 두 팀 다 지면은 탈락이거든요. 두 팀 다 이기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승부를 해버렸다, 가나가, 우루과이가. 그럼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 0
두 골 이상으로 이겨야 우리가 골 두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이더라. 그렇게 되면 우루과이는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무승부가 되면은 에, 가나 아니 그 우루과이는 탈락 확정이고 가나가 1승 1무 1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또 1승 1무 1패가 같아져요. 그래서 가나하고 우크라이나 두 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또 우리도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 포르투갈만 뭐 이겨도 저도 상관없고 나머지 세 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아무리 포르투갈이 좀 세지만은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 예. 우리가 2002년 그 월드컵 때 박지성이가 포르투갈을 한테 한 골 넣고 16강을 확정 지었듯이 좀 그런 또 기적이 또 안 일어나라는 뭐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주 흥미진진하게 포르투갈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또 월드컵 시즌 우리 한국 축구 마지막까지 선전하기를 기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